스마일 수술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시력교정 수술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칼로 뚜껑을 만들던 게 1세대, 레이저로 뚜껑을 만드는 게 2세대. 보통 라식을 해서 뚜껑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나중에 얘가 붙는 데까지 2달이 걸리거든요. 스마일은 안에서 레이저로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아주 조그만한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커팅 해놓은 걸 제거를 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게 스마일 수술인데, 스마일은 수술하고 나면 샤워하고 세수하고 다 하셔도 됩니다. 스마일 라식이랑 스마트 라식, HD 스마일 라식, 이런 게 되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같은 수술인 건가 싶어가지고. 스마일 수술을 하는 병원과 하지 못하는 병원들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레이저가 달라요. 스마일 라식을 수술을 하는 레이저는 femtosecond 레이저라 그래가지고 각막을 성형을 할 수 있는 레이저예요. 그런데 기존에 액심 레이저를 만들던 회사들에서 우리도 femtosecond 레이저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하도록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가 된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레이저 칼로 성형을 해가지고 만든 레이저를 이제 런칭을 하게 됐는데 스마일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스마일 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짜이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비주맥스라는 장비로만 수술을 하는 걸 스마일 수술을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기존의 회사들에서 뭔가 업그레이드된 개념을 가지고 싶으니까 세대를 더 올린 거죠. 4세대, 5세대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세대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뚜렷한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진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방법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40조 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스마트든 클리어든 이렇게 붙이는 수술들 자체가 기존의 스마일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런 결과에 대한 발표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4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스마일 라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최대한 가져와 가지고 스마일 라식 같은 수술이라는 걸 포장을 하는 건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스마일 라식 찾아가려면 그냥 말 그대로 스마일 두 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스마일 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정말 그 병원에서 짜이스사의 비주맥스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수술을 하느냐가 두 번째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각 병원마다 그런 기계를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도 수술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씩 달라요. 그런 수술하는 사람의 노하우, 병원의 노하우에 따라 가지고 같은 장비를 쓰더라 그래도 수술 결과는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수술만 경험이 많은 닥터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수술은 일단 결과가 검증이 되어 있는 수술들 그리고 오래된 수술들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일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고 이제 회복도 좀 빠르잖아요. 그냥 대충 관리를 해도 되지 않나. 정말 어려운 문제다. 수술 결과가 좋은 수술이라는 건 맞는데 여하튼 어쨌든 각막에 미세한 현미경학적인 상처가 났겠죠. 근데 그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되면서 이렇게 유착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감염은 일단 없어야 되죠. 그래서 감염에 관련된 안약 사용 잘해야 되고, 유착이 깨끗하게 잘 되려면 물리적인 충격, 이제 눈을 이렇게 비빈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자극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피부에도 상처가 나면 보습이 잘 돼야 상처가 잘 낫죠. 안 건조증 관리를 아주 잘해줘야 된다. 그게 아마 3대 키포인트죠. 정기검진 같은 게 있잖아요. 검진이 너무 짧아서 대충 보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깨끗한 분은 사실은 더 이상 볼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짧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가 문제가 되거나 이거는 빨리 시정돼야 될 내용이 있으면 진료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일 수술이 굉장히 훌륭한 수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단순, 명료, 정확하다는 부분이죠. 그럼 수술 이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도 단순, 명료, 몇 가지 키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원만하면 진료 시간은 뭐 길 이유가 없죠. 스마일 라식 후에 하면 안 되는 것과 해도 되는 것, 이걸 구별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굉장히. 뭐 핸드폰 보는 것도 좀 있잖아요. 핸드폰을 집중하게 되면 30배의 눈을 깜빡임이 5회로 줄어들어요. 상처 치유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보습이 있잖아요. 안 건조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군대 입대 안정적으로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이야기하면 한 달 후면 충분히 안전하고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스케줄상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일주일 후도 크게 문제는 없을 정도예요. 그 훈련 중에 화생방 훈련이라고. 화생방 훈련조차에서도 스마일 수술이 월등히 유리하죠. 어?
왜 유리하냐면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는 상처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터프해요. 그런데 스마일은 한 2mm 내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화생방 훈련 자체에서도 굉장히 월등히 유리한 것이 스마일 수술이죠. 화생방 훈련 눈 수술했다고 이제 못 빼겠네. 못 뺀. 네. 아니 그렇지 뭐. 운전. 밤에 이제 장거리 운전이나 이런 걸 때는 눈부신 빛번짐이 조금 더 있거든요. 야간 운전 정도야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있다가 하는 게 편할 수는 있지만 극단적 요약해서 오늘 수술하고 그 다음날 자기가 운전해서 다 오죠. 제일 많이 하는 거. 술, 담배. 술은 상처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염증의 유발 인자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좀 미약하죠. 제 생각에는 한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인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도 담배를 피게 되는 그 연기 자체에서 타르의 미세한 분자들이 눈물층에 흡수가 되면 눈물의 성분 자체가 결국 안 좋아지거든요. 담배도 뭐 좋다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좀 끊어주는 게 좋겠죠. 또 염색, 파마, 화장. 눈에 직접 연색약이 들어가는 경우는 좀 없죠. 한 일주일 후면 관계없다고 봐야 돼요. 나는 여성분들의 눈 화장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바깥쪽으로 하는 뭐 화장에 무슨 관계 있겠어. 속눈썹을 막 손을 대거나 여하튼 눈을 자꾸 이렇게 만지게 되잖아요. 수로 1주, 2주 정도 있다 하는 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구, 축구, 수영, 약간 격한 운동들. 농구나 기타 등등도 2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2주 후는. 스마일 수술이 다른 라식이나 라섹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미세절개창으로 상처를 최소화하는 아주 스마트한 수술이지만 수술로서 상처는 현미경학적으로 생깁니다. 더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염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병원에서 지침을 주는 안약 사용을 철저히 지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물리적 충격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안근 교정을 잘 관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스마일 라식 하면은 빗번지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빗번지면 무조건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식이나 라섹이나 스마일이나 눈부신 빛번짐은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레이저로서 오목렌즈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성형을 만들어내는 게 라식 수술, 라섹 수술, 스마일 수술이에요. 자, 그런데 전체를 그 오목렌즈를 다 만들면 각막 손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가장 안전적인 사이즈만큼만 오목렌즈를 디자인해서 레이저로서 성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각막을 성형하지 못하는 그 존에서 빛이 들어가는 양상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약간 눈부신 빛번짐이 좀 더 있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밤이 되면 동공이 커지니까 교정되어 있는 존하고 교정되지 않는 존에서 빛 들어가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부신 빛번짐이 어느 정도는 생겨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계속 이어져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함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고 봐야 돼요. 시력 교정 수술을 했던 사람이 대다수는 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외에 안근조증은 물론 라식, 라섹보다 훨씬 더 적은 게 스마일 수술이지만 안근조증도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도 무조건 오고 건조증도 심한데 왜 다 스마일 라식으로 하냐. 전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정밀 검사 속에서 내 눈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눈인지 제일 먼저 가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형태학적, 기능학적 나름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에 맞춰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소홀히 해서 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환자를 스마일 수술했다. 눈부신 빛분점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겠죠. 사전 정밀 검사 그리고 눈의 특징을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스마일 수술했을 때는 흔히 이야기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도저히 생활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희박해요. 스마일 라식을 하고 나서 시력 저하 일어났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나 마이너스 2디옵터 이상의 고도난시의 경우는 성형의 양이 많은데 각막 자체도 예전에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발생되면서 일부 시력의 저하가 생기는데, 스마일 수술을 하든 라식 수술을 하든 라섹 수술을 하든 그는 다 동일한 입장이에요. 그 세 수술 중에서 가장 퇴행률이 떨어지는 게 스마일 수술이에요. 우리가 가장 스마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마일 수술조차도 사실은 각막에 미세한 현미경학적 상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수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식이나 라섹보다도 상처의 범위가 훨씬 더 작고 더 섬세하기 때문에 이 수술이 다른 수술보다 훨씬 눈부신 빛번짐도 적고 안검정증에도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수술로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스마일 라식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 썰을 좀 들어보려고 아, 네네네. 정말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써서 한번 해주세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언제 수술을 하신 거예요? 작년 5월 28일이니까 한 1년 딱 됐네요.
원래 눈이 나쁘셨어요? 원래 제가 짝눈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한 0.8 정도 경도 근시가 있는데 이쪽이 0.2 정도 중등도 근시라서 멀리 보거나 할 때는 한쪽이 좀 뿌연 느낌? 잡고 있어 좀 불편했는데 왼쪽만이라도 좀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왼쪽 눈 수술을 했거든요. 한쪽만 했어요. 원래 그렇게 되나? 해도 상관없어요. 이쪽 하고 나서 이쪽 눈이 또 시간 지나면서 좀 나빠져가지고 몇 년 지나서 이쪽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저도 이제 한쪽을 했더니 이쪽이 1.2가 나오니까 이제 이쪽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근데 한쪽만 하면은 네.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다르죠. 반값이죠. 오! 네, 한쪽씩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절반이죠. 어때요? 보이는 거라든지 선명도라든지 깎는 양이 많을수록 빗번짐도 좀 더 심하고 건조증도 좀 더 심해지고 한데 저는 뭐 깎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수술하고 초반에는 좀 빗번짐도 좀 느껴지고 건조증도 좀 심하고 했는데 되게 잘 보이고 선명하고 지금은 뭐 그런 거 별로 불편함 못 느끼고 잘 지내고 있어요. 회복이 빠른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원장님은 얼마나 걸렸어요? 우리가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세안, 뭐 일상생활 다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술을 하는 날은 일하다가 마지막 타임에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수술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이제 일상생활을 그냥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쉬거나 하진 않았어요. 수술할 때 느낌이랑 하고 나서 좀 어떤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제 많이 보고 직접 하고 하다 보니까 막 무섭진 않았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는 게 이제 기계가 와서 눈을 잡고 수술을 하는데 잘 뜨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수술할 때 혹시나 눈을 감거나 그럴까봐 그런 부분이 사실 긴장이 좀 됐었던 것 같고요. 그 렌티클이라는 부분을 빼낼 때 기구가 왔다 갔다 하거나 빼내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아프진 않지만 느낌은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을 뭐 금방 끝나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리거든요. 레이저는 한 30초, 렌티클 빼내는데 한 1, 2분 그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잠깐이고 수술하고 나면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물속에서 막 안을 보는 것처럼 형체가 흐릿하고 뿌옇게 보이는데 마취가 풀리면서 눈물도 많이 나고 눈 뜨기 힘들고 시리고 양파 나고 축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막 눈물도 나고 하거든요. 저녁 늦게 정도만 돼도 통증이 한결 덜하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밖에 나왔는데 이제 나뭇잎의 세세한 그런 모양까지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셀프로 하셨나요? 아니요, 셀프로는 할 수가 없죠. 이게 기구가 잡는데 이거를 어떻게 잡혔는지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이재명 원장님이 저를 집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스마일 라식 직접 해봤는데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시력이 잘 나오는 수술이 되게 획기적이고 좋은 수술이고 안전한 수술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눈이라면은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하실 때는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샀다고 어떤 장비를 사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비주 500의라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많이 수술하고 있는 스마일 수술을 많이 해왔잖아요. 칼자이스 회사가 오랜 노력 덕에 비주 800이라는 아주 좋은 장비를 또 개발했어요. 그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네이밍은 스마일 프로라는 표현이 정확해요. 아주 가장 최상단의 비주 800이라는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시력 교정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막 도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다른 병원도 많이 도입을 하겠네요. 전국적으로 한 10대 전후 아마 그 정도로 지금 세팅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대밖에 안 들어오고. 그럼요. 이 장비가 그렇게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칼자이스 회사에서 기존 수술을 열심히 많이 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비주 500으로 애시당초 스마일에 처음 시작한 1세대 병원이다 보니 당연히 제일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스마일 나시면 그러면 이제 찬밥. 아니 전혀 아니에요. 평범한 눈에서는 스마일 수술을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약간 까탈스러운 교정을 해야 될 대상 환자들은 스마일 프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죠. 대신 비용이 그만큼 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죠. 진정 그 눈에 맞추어서 스마일 프로 이걸 잘 고민해 봐야 될 현재 상태예요. 스마일 프로는 스마일 라식에 비해서 어떤 게 더 업그레이드 됐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스마일 프로 수술에 관련되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레이저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샤프하고 레이저의 한 샷당 일관성이 굉장히 좋아요. 레이저의 안정성이나 퀄리티가 떨어지면 조직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많이 생기죠. 두 번째, 굉장히 빠르다.
스마일 수술이 한 과정을 찍 끝나는데 24초 정도 전후가 걸렸다면 지금은 거의 10초 이내로 끝나요. 24초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온갖 변수가 10초 만에 생길 수가 없어. 자, 그렇게 되면 수술한 결과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각막이라는 조직의 상태에서 큰 충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종이 별로 없고 커팅면도 굉장히 샤프하기 때문에 서로가 힐링되는 과정도 굉장히 스무드하고 정확하게 낫겠죠. 그러면 시력 회복도 빠르면서 정확하게 교정이 돼버리죠. 수술하고 1시간 만에 시력이 바로 0.6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분은 뭐 1.0까지 가는 분도 계셔요. 집 가는 동안에 그냥 보인 당연히 보이죠. 보고 간다.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스마일 프로 수술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보호자가 올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냥 수술하고 본인이 택시든 지하철이든 그냥 귀가하시면 돼요. 자기가 다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눈의 시축에 정확하게 센터링이 되고 그에 따른 교정이 돼야 되는데 자동 센터링을 잡아주는 기능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실 눈 자체가 정확하게 축을 잡아줘야만 난시나 기타 등등이 정확하게 교정되잖아요. 그런 걸 보증하는 자동 기계가 다 들어가 있다든지 해서 또 안구가 회전함에 따라서 기계 자체가 같이 회전하면서 보증해 줄 수 있는 내부적 기능까지도 장착돼 있고. 제가 이야기했던 스마일 프로 수술이 뭐예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좋은 스마일 수술이 더욱더 신속 정확하게 된 것이라 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스마일 수술에 이어서 더 진월보한 스마일 프로 수술이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일 수술도 좋은 수술이고요. 그러나 사전정밀 검사 속에서 스마일 프로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점이 많은 그런 눈은 수술하는 시간에도 엄청난 신속 정확, 수루 결과도 신속 정확하게 빨리 교정되는 아주 최첨단 수술이 나왔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잘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마일보다 좋다. 이름만 다르지 스마일이랑 똑같은 방식의 수술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완전히 왜곡돼 있죠.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스마일 수술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거의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오면서 발전시켜 온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스마일 수술에 관련되는 논문만 해도 800편 이상 정도가 되고요. 테크만 해도 한 25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온 그 수술하고 이름을 또 비슷하게 유사로 하는 내용하고는 근본적으로 내용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물어볼게요. 네. 스마일 라식은 못하는 안구 추적 장치가 있어가지고 장비가 더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스마일 수술은 자동 추적 장치라는 게 의미가 제로인 그런 수술이에요. 정확하게 눈이 고정된 상태로 딱 픽스가 되고 거기에 알고리즘에 맞춰서 레이저가 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추적 장치가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스마일 라식이 불가능한 고도근시를 교정할 수 있다. 그건 뭐 더 위험한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렌티컬을 이렇게 잘라서 제거해야만 각막에도 위험하지 않고 원하는 근시, 원시, 난시를 제대로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 20년 이상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 수술이 진행되고 있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정성 때문에 리밋이란 걸 걸어놓는 거예요. 유사 스마일 장비에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 할 수 있다는 말 자체는 그 안정성을 넘어서서라도 그냥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사이드 컷 없어도 수술이 가능하다. 또는 수술 결과가 더 좋다. 사이드 컷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바깥쪽에 있는 렌트컬도 깨끗하게 제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이드 컷이 없이 그냥 둥그스름하게 가다 보면 끝자락에서는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부정 난시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문제의 양상을 만들어요. 사이드 컷이 일정 있어서 끝마직마저도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네 번째는 레이저 속도가 스마일 라식보다 10배 더 높은 속도다. 그래서 결과가 좋다. 또 그것 또한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 발생된 레이저 하나하나가 미러나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눈에서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조사가 되잖아요. 레이저를 많이 빠른 속도에 만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레이저가 미러나 렌즈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조사되는 것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 수술이 월등히 더 빨라요. 레이저 전달 시스템이. 그런데 스마일 프로는 여기보다 속도가 두세 배 이상 빨라요. 24초 걸렸던 게 10초 만에 끝나버린다니까요. 심지어 스마일 수술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 정확이 스마일 프로의 핵심 키워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스마일 라식은 석션 로스가 좀 많이 발생한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수술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석션이란 것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정확하게 적정한 압으로 석션이 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근시원시 난시의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커팅되어 있는 렌티클이 아주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너무 유별난 압이나 이런 걸로 하면 커팅 자체가 불규칙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요. 무조건 시력의 결과는 안 좋아져요. 이 스마일 수술은 20년 동안 이걸 연구 개발해서 적정한 압을 유지를 하면서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근시원시 난시의 양만큼 딱 만들어지면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정보는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맞는지 아닌지 진위 여부도 잘 판단하셔야 되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뭐가 수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5년, 한 거의 30년을 시력교정 수술에 진행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돌아다니는 정보가 전부는 아니다. 스마일 프로라는 장비가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일 프로라는 장비의 설명을 잘 모르겠어서 자이스라는 회사에서 스마일이라는 수술을 만들어서 기존의 레이저로 각막을 다듬어 가지고 교정을 하던 차원에서 완전히 차원이 바뀌었잖아요. 시력 교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기존에 아주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스마일이라는 수술 자체가 훨씬 더 샤프하고 빠르게 진화됐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 자체가 이전에 레이저로 이렇게 각막을 성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0초 이상 걸렸는데 이거 자체가 획기적으로 10초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수술할 때 눈은 고정을 하고 있지만 환자가 불안하니까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우리가 보여요. 이게 심해지면 눈을 고정하고 있는 게 풀려서 사고가 난다고요. 근데 스마일 프로라는 수술은 성형하는 시간이 10초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못 견디겠는데 끝나 수술이. 왜 빠른 게 좋으냐? 또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티라미슈 케이크. 먹으려고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각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티라미슈 케이크 위에 초코 파우더가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부분들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을 최대한 건강하게 손상을 덜 시키고 수술을 해주면 나중에 회복도 빠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수술을 우리가 해줄 때 눈을 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눈을 고정하는 기계가 이렇게 눈에 붙는단 말이죠. 이렇게 눈은 고정을 해 있는데 환자는 자기도 모르게 막 움직일 테고 이렇게 결국은 이 표면이란 부분들이 썰려 가지고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손상이 되니까 수술하고 다음날 잘 보이기는 하는데 좀 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고 아주 예민하거나 콘택트 렌즈 오래 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되는 시간이 남들보다 좀 더 오래 걸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눈에 올라가고 10초 만에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각막 표면을 손상을 시키는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뭐 이 정도 상황이 되겠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게 수술하고 나서 집에 갈 때 1시간 뒤에 시력이 잘 나오느냐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와서 시력을 쟀을 때 기존 스마일에 비해 가지고 시력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 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수술하고 환자가 집에 갈 때 1시간 뒤에 양쪽으로 보는 시력이 1.0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다 좋아진 거 아닐까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난시를 좀 더 완벽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수술 스마일은 머리를 틀어가지고 난시축을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프로에서는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해가지고 또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시가 많은 눈일 경우에 좀 더 깔끔하게 우리가 교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수술하고 첫날에 정밀 시력 검사를 해가지고 난시가 다 어디로 갔나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제 스마일 수술이 회복이 빠릅니다. 결과가 더 좋습니다. 수술하고 더 선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얼마만큼 샤프하고 조직 손상을 덜 주면서 각막 렌티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 더 결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실제 수술을 해봤을 때 기존의 스마일보다도 훨씬 더 쉽게 방리가 되는 것 느낌이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스마일 라식을 했던 의료진이면 이게 스마일 프로도 잘할 수 있나 이게 또 궁금합니다. 칼이 아무리 좋아도 셰프가 요리를 잘 해야지 그 좋은 칼의 맛이 다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수술을 하는 사람의 손을 타는 부분들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조심스러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병원 수술 잘 하니까
그러면은 원장님의 그 수술 레벨은 마스터 레벨이에요. 시력정 수술만 23년 했으니까 말할 나위가 없지 않을까. 예. 그 물어보는 게 바보지. 예. 아, 오케이. 제가 바보인 거죠. 네. 궁금한 게 스마일 프로로 수술하는 사람이 많아요? 수술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시작한 지가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게 수술 받는 환자들 비율이 지금 전체 스마일 환자들 중에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한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수술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가 궁금해졌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뭐 좋은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사기꾼 되잖아, 사기꾼. 자, 유튜브 수술 환자 다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 못 하잖아 내가. 그분들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수술하고 1시간 뒤에 이제 시력전 환자들을 쭉 다 모아봤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0.5 정도 되면 내 눈으로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이 집에 가고 이럴 수 있는 시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양쪽 시력으로 봐가지고 뭐 0.4 이상 나오는 환자들이 77%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50% 조금 덜 되는 환자에서는 0.5 이상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진짜 실제 시력 회복되는 게 빠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가 저는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시력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또 우리가 뭘 봤냐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 기존에 스마일을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스마일도 되게 잘합니다. 시력이 잘 나와요. 그럼 프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봤을 때, 한쪽 눈으로 봤을 때 1.2가 나오는 환자들의 퍼센테이지가 프로가 스마일보다도 훨씬 더 높더라는 거죠. 빨리 회복이 되고 하루 동안의 회복도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1.2가 나온다. 좀 별표 칠하잖아 내가, 별표. 자, 근데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양쪽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나오냐는 거예요. 수술하고 보면 90.4%에서 양한 시력을 봤을 때 1.0, 1.2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음 날이라고 돼 있는데 24시간이 아니야. 왜냐 그러면 수술을 보통 우리가 오후에 한단 말이에요. 다음 날 환자 보는 건 아침 10시에. 만 24시간이 안 지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회복되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력만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근신한 시가 얼마나 잘 컨트롤되는지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또 확인을 해봤거든요. 스페리칼이라고 돼 있는 게 근시예요. 그리고 실린더라고 돼 있는 난시. 구면대응치라고 이야기해서 SE. 이제 그걸 가지고 굴절 이상이 얼마나 남아있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구면대응치가 0.08이잖아. 그러면 굴절 이상이 거의 없는 거예요. 0.08이면 그냥 영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 0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수술 자체가 좋은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나은 시력. 맨눈으로 안경 안 끼고 보는 시력이 얼마냐인데, 위에 있는 건 안경 끼고 봤을 때 시력이에요. 지금 일주일 지나고 나서 얼마가 나오느냐는 맨눈으로 봤을 때 이전에 안경으로 제일 잘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랑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내 이때까지 수술해본 것 중에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25년에서 25년. 그리고 실제 이제 그렇게 시력이 잘 나오는데 환자들한테 설문을 다음날 받았어요. 그렇게. 수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스마일 프로를 돈을 더 냈잖아요. 돈을 더 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일 프로에 대해서 아주 만족이라고 이야기하는 환자들이 65%. 아주 만족이라고 얘기하는 환자들이나 전반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만족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환자들의 퍼센테이지가 97%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회복 속도, 스마일에 비해 가지고 아주 빠름이라고 답을 한 환자의 퍼센테이지가 월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실제 환자들도 회복이 되게 빠르다라고 느끼고 있다. 자, 그러면 시력의 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스마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기는 하는데 아주 선명하다고 얘기하는 환자들이 보이잖아요. 잘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흐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선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도 7%. 기존 스마일에 비해 가지고 수술하고 다음날 회복도 빠르다고 환자들이 느끼고 다음날 봤을 때 선명함 정도도 차이가 난다. 스마일 프로라는 수술은 되게 좋은 수술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빈말이 아니라 실제 환자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그리고 환자들의 설문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환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실제 그렇게 확인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믿고 스마일 프로라는 수술을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일 프로 수술 가격이 얼마인지 오픈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400만 원 플러스 알파. 가령 뭐 건조증이 좀 더 심해가지고 건조증 매니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자갈증 같은 게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자,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긴 한데. 네, 900냥.
눈은 두 눈 중에서 한쪽이라도 덜 보이거나 안 보이면 실생활하는 데서 엄청나게 불편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소중한 눈인데 그 눈을 거의 퍼펙트하게 수술을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싼 가격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줬을 때 환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눈인데 그 정도 가격은 리저너블 하지 않나요? 수술비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라는 반응. 그래서 우리가 절대 프로를 강요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단 프로를 꼭 해야 되는 눈들이 있어요. 수술 중에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눈들. 두 번째는 수술하기 까다로운, 가령 난시가 많다든지 이런 눈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프로라는 수술이 환자분한테는 필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환자들에게 프로를 할 건지 그냥 일반 스마일을 할 건지는 환자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최신 장비라서 수술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싼 것만 아닌가. 자, 화내신 건 아니죠? 아, 절대 환자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러면 환자들 입장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 그럼 뭘 기대를 할까요? 완벽한 결과를 기대를 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확인을 해보겠어? 레이저 기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그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한 것 같은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1번이에요. 그 작업들을 우리가 해서 결과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걱정하지 마세요. 프로는 무조건 좋은 수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이 무조건 프로는 좋습니다. 거짓말이지.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제1번으로 했다. 그러면은 스마일 프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병원을 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수술의 결과라는 게 나오기 위해 가지고는 총체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잘 조화롭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스템이 좋아야 된다. 수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각각의 눈에 맞춰 가지고 실현 가능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리고 정확하게 수술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 관리가 잘못돼서 시력이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상 복귀를 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지 만족스러운 시력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잘 가지고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해요. 벌써 시력 교정 수술을 25년 이상 해온 것 같은데 이 기계적이 다 써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프로라는 기계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레이저 장비 중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자가 있었다니까요. 수술 한쪽 눈 끝났습니다. 이렇게 웃더라고 환자가. 자기 너무 웃긴 거야. 벌써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진작에 수술을 안 했지? 괜히 긴장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도 이제 안심되고 이러니까 수술을 한쪽 눈 끝나고 나서 막 웃더라고요. 저는 그게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는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 그리고 수술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환자 협조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게 만드는 기계예요. 환자분 눈에 제일 잘 맞는 그런 수술을 우리가 권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런 검사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스마일 프로 시작한 지가 좀 얼마 되셨죠? 스마일 프로가 작년 한 8월, 9월쯤 들어왔거든요. 한 10개월,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스마일 프로 이 장비 마스터 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감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스마일 프로 장비에 대해서 원장님과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마일 프로의 장점 하면은 또 레이저 속도가 좀 빠르다는 그렇죠. 네,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레이저 속도 빠른 게 어떤 게 좋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레이저가 느리면은 큰 에너지로 듬성듬성 이렇게 이제 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기포도 많이 발생하고 조직도 이렇게 좀 더 변형이 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저가 이제 빠르면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균일하고 이렇게 촘촘하게 기포도 적게 생기고 조직 변형도 훨씬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시력도 더 선명하게 잘 나오게 되고 빛번짐이나 이런 부작용도 훨씬 적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구 고정하는 시간이 좀 짧아지잖아요. 레이저가 그쵸. 좀 빠르니까. 그렇죠. 그 안구 고정 시간이 좀 짧으면 좋은 점이 수술을 하는 동안 눈을 이제 벌리고 강한 불빛을 보고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점점 불안감도 커지고 긴장감도 높아지면서 동공지진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막 떨리기도 하고 눈을 막 감기도 하고 얼굴을 돌려서 피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돌발 상황이 생기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눈과 안구 고정 장치가 이탈되는 석션 로스라고 하는데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안구 고정 시간은 짧은 게 안정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기존 스마일은 안구를 이렇게 고정 장치로 잡고 있는 시간이 한 30초? 35초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스마일 프로는 그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져서 10초, 11초, 12초 정도면 끝납니다. 하고 끝나요. 돌발 상황이 생기기도 전에 수술이 끝나요.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게 수술을 종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이저 스캔 타임이 짧아졌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저 스캔이라는 건 레이저를 이제 기계가 이제 막 생성을 해요. 레이저를 이제 목표에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한 목표 위치를 찾아주는 게 레이저 스캔입니다.
레이저 생성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스캐닝 속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실제 레이저 조사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장비들 뭐 레이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홍보는 하지만 실제 레이저 시간을 보면은 스마일 프로 레이저 조사 시간이 훨씬 짧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스캐닝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라인을 맞추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우리 눈이 시축이 있어요. 이 시축 중심으로 정확하게 이제 수술이 이루어져야 시력도 잘 교정이 되고 수술 후에 이제 빛번짐이나 이런 부작용이 없게 되는데 기존 스마일은 시축을 정하는 게 의사 손으로 수동으로 맞췄거든요. 이번에 이제 스마일 프로에서는 이걸 이제 자동으로 잡아주는 센트럴 라인이라는 기능 지원을 합니다. 기계가 시축을 파악을 해서 올바른 시축으로 고정 장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요. 훨씬 정확하고 편안하게 환자분의 시축에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큘라인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기능인지. 근시는 근시 도수만 맞춰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난시는 눈마다의 난시 각도가 다 달라요. 정확한 난시 축을 확인을 해서 축대로 난시를 이제 교정을 해줘야지 정확한 난시 교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람이 앉아 있을 때랑 누워 있을 때랑 난시 각도가 조금 변해요.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은 눈이 이렇게 돌아요. 회선 현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검사를 받잖아요. 수술은 이제 누워서 한단 말이에요. 검사로 측정한 난시 각도랑 누웠을 때랑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을 해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정을 해주는 게 이제 오큘라인이라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의사 손으로 환자분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수동으로 이제 조정을 했었는데, 오큘라인은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난시 축을 보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이 돈다고 했잖아요. 앉아서 수술하면 되잖아요. 왜 누워서 하냐면은 앉아 있으면 환자분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누워 있어야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러네요. 원장님께서 스마일 프로 기능 중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있을까요? 굳이 하나 꼽자면은 스캔 타임이 빨라졌다. 빠른 레이저 조사가 가능하다. 왜냐면은 석션 로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빠른 레이저 조사가 가능하니까 그 전에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요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기능이다라고 꼽고 싶습니다. 최고입니다. 시중에 이제 여러 스마일 장비들이 나와 있어서 고민도 되고 궁금하실 텐데요. FDA 이제 승인을 받은 스마일 레이저 장비는 비주맥스 500과 800이 유일합니다. 공식적으로 안정성을 입증받은 수술 장비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오늘 스마일 프로 새로운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스마일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믿고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장님 혹시 수술 받아보신 적 있어요? 냉장 수술? 아, 냉장 수술. 네네. 그때 생각하시려면 수술하기 좀 궁금한 게 엄청 많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스마일 수술할 때 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네. 원장님이 다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스마일 라식을 하고 언제부터 잘 보이는지. 다음 날부터 잘 보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수술 당일날은 뿌옇죠. 정신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오시면 시력 검사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수로 한 0.9 이상은 다 잘 보세요. 1.0, 1.2도 되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뿌옇다는 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 물 속에서 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 속에서 보면 사물이 뭔가 좀 깨끗하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물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보이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수술할 때 약간 전신 마취를 하는지 부분적으로 안약으로 마취해서 전신 마취는 아니고요. 안약으로 마취해도 각막 수술하는데 통증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느낌은 있죠. 뭔가 내 눈 피부를 건드리는 느낌이라든지 눈을 벌리는 느낌, 차가운 느낌 이런 건 드는데 통증 자체는 못 느낍니다. 안과 수술은 수면 마취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면하는 동안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눈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만 마취를 많이 합니다. 아까 이제 수술 중에 움직이면 안 된다 네. 라고 하셨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고 다시 수술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환자분 눈을 보면서 저희가 직접 수술을 하니까요. 환자분이 눈을 위험할 정도로 움직이면 저희가 수술을 중단을 해요. 그 이후의 절차는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 방법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어요. 눈을 심하게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술을 무조건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2mm를 절개를 해서 그 절개창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을까. 가능해요.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건 맞고요.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게 그 이물까지 다 보일 수 있는 엄청난 현미경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아주 작은 뭐 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보이더라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물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도 있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또 아니다.
난시가 심한데도 스마일 라식으로 교정이 될까? 이제 저희가 스마일 그 기계가 되게 좋아요. 도수 교정이 정말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난시 교정인 경우에는 술자의 숙련도도 되게 중요해요. 난시의 축을 보는 거랑 눈 표면 상태라든지 머리 위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근시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면은 있는데 그래서 스마일이 경험 많은 술자한테 수술을 받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저희 병원은 다 경험이 많고 난시 교정 잘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홍보로 받는 이게 아직 학생인데 스마일 라식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 병원은 18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력 저하가 진행이 될까봐 저희가 이제 미성년자는 수술을 안 해드리는 거였는데 시력 저하가 진행되는 시기는 보통은 16살 이전에 끝나고요. 안전하게 하려고 18살 이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조금 애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내일이 생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신 분들은 진행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 시력 검사표가 있거나 예전에 맞췄던 안경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시력 저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기도 해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병원 방문이 좀 어려워요. 이럴 때 수술이 가능할까? 가능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스마일 자체가 시력이 거의 다음날부터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만 더 오실 수 있으시면 특별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스마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가 수술하고 다음날 보고 한 달째 보거든요. 한 달째 봤을 때는 그냥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지 그때 뭔가 새로운 치료가 다시 시작되고 그러는 게 아니어서요. 수술하고 다음날 정도 체크하러 오실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스마일 라식 후에 수면 속에서의 좀 궁금한 질문들이 좀 네. 있는데요. 이게 자, 그러면은 또 스마일 라식 후에 수면 속에서의 좀 궁금한 질문들이 좀 네. 있는데요. 라식이나 라섹은 이제 선글라스를 필수로 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네. 스마일 라식은 어떻게 선글라스를 필수로 껴야 되는 건지. 결론적으로 스마일 라식은 선글라스가 필수는 아니고요. 라섹 같은 경우에는 상피를 다 벗겨내고 레이저를 치료하고 상피는 저절로 다시 생성되거나 재생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외부 노출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섹의 경우에서는 선글라스를 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일 라식은 상피를 보존하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실은 자외선 노출에 그렇게 취약하거나 하진 않아요. 물론 보호 환경을 쓴다는 게 어쨌든 보호의 목적이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필수는 아니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네. 또 와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받고 집에 가는 네.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수술을 하고 나서 혼자 집 가는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세요. 대중교통으로도 귀가하시고요. 스마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절개창이 크지도 않고 상피도 잘 남아있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불가능하진 않으실 거예요. 수술하고 이제 혼자서 집 갈 정도면 네. 일상생활도 당장 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신데 일상생활의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나는 컴퓨터 작업을 되게 오래 하고 직장생활의 특성상 햇빛을 하루 종일 봐야 된다. 그럼 그건 일상생활이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일상생활은 귀가 잘해서 집에서 식사하시고 편하게 생활하시다가 주무시고 이 정도지 그래서 무리하진 않으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컴퓨터 오래 하고 야외에서 이제 업무를 보거나 네. 이런 좀 격한 야외 활동 이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나는 꼭 공부를 다음날 해야 된다 그러면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지금 눈이 피로할 거예요. 인공 눈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준다거나 1시간 공부를 하면 그 중에 10분은 조금 눈을 감고 쉰다든지 그런 좀 보상하는 행동을 조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마일 수술의 특성상 이제 젊은 분들 많이 하는데 헬스 트레이닝이 진짜 유행인가 봐요. 다 근육 웨이트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운동을 많이 안 하는데 반성을 했어요. 간단한 근육 운동은 다음날부터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심한 격렬한 운동을 한 달 동안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회복 자체가 몸이 조금 편할 때 잘 되고요. 그래서 몸 컨디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스마일 자체는 무거운 걸 들었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수영장 바로 수영장이요? 이론적으로는 실은 다음날도 수영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하는데요. 저는 수영장도 한 달 정도는 쉬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수영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수영장 물의 특성상 위생 상태를 저희가 확실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고 소독약 같은 그런 화학약품들 자체가 자극이 되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저희가 좀 한 달 정도는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빠질 수가 없는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술, 담배 아, 네.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한 달 동안은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술, 담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이제 염증이 조금 더 유발할 수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수술하고 회복할 때는 조금 더 우리 몸을 잘 쉬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담배 같은 거는 연기가 직접적으로 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을 더 건조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담배는 특히 더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 담배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게 오래 간다든지 빗번짐, 네. 우울감 이런 게 좀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이런 거는 언제쯤 사라지는 건지. 처음에 와서 불편하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차에 엄청 바뀌고요. 2주 차에 엄청 바뀌고. 최대 한 달, 2달은 그래도 회복 기간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시력이 빨리 회복되는 거랑 별개로 자잘한 불편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두 달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야 큰 고통이라든지 뭐 안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실은 스마일에서는 흔하지는 않아요. 다음 날부터 거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제 사람 몸의 컨디션이라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회복이 조금 느리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그런 분들조차도 대부분 좋아지시더라고요. 진료실에서 질문 많이 하신다고 싫어할 의사들은 없어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질문 못하는 분들 많은데 서로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수술 결과도 좋다고 믿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다들 즐겁게 대답해 드릴 겁니다. 1시간 정도 질문? 1시간은 날 프로 수술 한번 체험 한번 해볼래? 지금요? 지금 괜찮아. 아 그래요? 잠시 시간이 되니까. 아, 시간 되면 한번.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피디님 오늘 뭐 체험하시는 거예요? 하나 본데. 제가 이렇게 좀 체험을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실질적으로 레이저가 눈에 조사되고 이런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술한 당일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술이 진행되는지를 좀 알면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를 잠시 설명해 드리는 정도 수준이죠. 뭐 실질적으로 본인 수술하는 거 아니니까 환자가 없는 때라서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지. 네. 환자라고 가정했을 때 첫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페이프나 전산에 있으니 이 전산에서 전부 다 한번 리뷰해. 사람 이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시 리체크를 한다고요. 확인하는 작업을 수술 전 단계에 이 진료실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이게 이제 말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리로 이동해서 간단하게 한번 체험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봐요. 네네네. 오케이 갑시다. 가운데 앉았다가 머리가 이쪽으로 해서 누워주세요. 진짜 마취 하는 거 아니에요? 마취 진짜로? 눈을 벌리는데 마취 안 하면 아파가지고 그래도 빡빡하기는 할 거거든요. 자, PD 눈 앞에 봐요. 본인 눈이 이제 여기 있고 레이저가 나오는 원구가 여기 있어요. 본인은 지금 마취가 돼 있기 때문에 수술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아픈 건 전혀 없어. 통증은 전혀 없어. 그리고 이제 환자 관련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한번 또 여기서 확인해. 그 다음에 소독풀을 먼저 덮어. 소독풀을 먼저 덮고. 그 다음에 수술을 위해서 눈을 일단 벌려야겠죠. 눈을 벌려야 수술이 되니까. 아픈 건 없잖아. 마취가 돼 있거든. 지금 내가 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약간 벌렸다.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선생님이 조작에 의해 가지고 이게 쭉 내려가. 내려가서 여기 있는 이 팁이 본인의 검은 동자와 부착이 된다고. 모든 게 완료가 되었을 때는 선생님이 슈팅을 하면 본인의 원래 컴퓨터에 디자인된 대로 딱 이쪽에 레이저가 들어가서 수술이 진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이저가 조사가 되는 시간은 30초, 40초 정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완결이 돼. 레이저가 조사가 다 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원위치를 하는 거야. 오케이. 아까는 비주 500이란 거고 이게 이제 비주 맥스 800이라고 비주 500보다는 기계도 훨씬 더 컴팩트하고 작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월등히 고사양이에요. 환자한테도 덜 위압적이고 굉장히 개방적인 행위라서 심적으로 편안하게 수술할 수 있는 장비고 그리고 모든 게 오토매틱이고 속도도 월등히 높고 그 다음에 레이저 빔 자체도 굉장히 고사양이에요.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눈 떠봐요. 이제는 그 레이저와 관련되는 모든 장비들이 움직이면서 진행이 된다. 덜 무섭죠. 장비가 개방형이라서 환자라고 하기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 본인 눈에 관련되는 재반 데이터를 다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 진행이 되고 나서 비주 500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레이저 헤드가 나와. 그리고 나서 개근기로 본인 눈이 감을 수 없게끔 딱 통제가 되게끔 이렇게 약간 개감을 눈을 뜨고 레이저 본체와 지금 이야기하는 인터페이스와 본인의 수술할 각막이 서로가 하나가 도킹이 된다고. 그러니까 도킹이 되고 그 다음엔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레이저가 시작이 되면 1단계 수술은 끝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거의 10초 내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변수에 의해서 에러가 날 여러 가지 오차 범위도 없고 빨리 끝나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된 상태에서 수술이 빨리 끝나고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첨단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 수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본인은 지금 현재 비주 500, 비주 800 두 기계에서 수술 단계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를 체험해 본 거야. 행위 자체는 한 8, 9분이면 끝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동하고 환자가 너무 서둘면 또 불안하니까 차근차근 안정화해 가면서 수술하니까 글쎄 한 뭐 20분, 25분 그 사이면 수술은 끝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일어나세요. 오케이.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아까 안 무섭다고 그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에는 MRI 들어가는 느낌이라 시야가 기계로 막혀있기 때문에 좀 무서운 감이 있었는데 스마일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기계만 시야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야 개방감이 좀 있어가지고 좀 덜 무섭던 것 같아요. 네. 누웠을 때 뭐가 보였어요? 누우면은 녹색 빛이 계속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집중력이 좀 많이 낮긴 한데 진짜 환자가 하는 것처럼 해봤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일 프로를 원장님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게 언제쯤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략 한 작년 10월경일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1년 정도 된 것 같기도 하다, 그죠? 맞아요. 어때요? 아주 좋아요. 좋다는 게 막연하게 좋다는 게 아니고 레이저 빔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속도가 너무 빨라서 4분의 1시간에 금방 수술이 끝나버릴 정도니까 솔면서 수술 도중에 생기는 부작용의 발생률이 걱정이 없는 거고요. 수루의 안정화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결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스마일 프로는 난시 교정도 아주 탁월하게 잘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레이저 장비 내지 수술 방법으로 확신이 섭니다. 수술 받으신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서울병원, 부산병원 다 합하면 한 4,000에서 한 5,000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특히 보면 국내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수술 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마일 프로가 이렇게 좀 많이 수술을 하고 다른 병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좀 잘못된 정보들, 카더라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1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좀 원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아니요. 임상에 대한 데이터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많은 게 스마일 프로 장비예요.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생뚱맞게 퉁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진화가 이어지면서 데이터가 쌓여야 그 데이터가 진정한 데이터죠. 스마일 수술, 개통의 수술에서는 비주맥스 800 이상으로 더 많은 임상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장비나 수술은 없습니다.
유사 스마일이라는 장비가 꽤 있죠. 실질적으로 레이저 빔이 각막에 주사가 되어서 수술이 원하는 형태로 끝날 수 있는 속도는 가장 빠른 것의 스마일 프로 비즈맥스 800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레이저 빔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레이저를 어떤 위치에 어떻게 주사할 건가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즈맥스 800이라는 이 장비를 따라갈 수 있는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상처가 최소화되다 보니 안 건조증도 아무래도 작게 유발되고 빨리 힐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각막 전체의 조직의 안정도가 훨씬 높으니 만약에 모든 조건에서 같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스마일 수술이 좀 더 장점이 많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라섹을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표피에서 생기는 상처는 상처 치유 과정에서 상처 힐링 과정이 굉장히 거칠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혼탁이나 이런 게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 안에서 아주 정밀한 레이저로 커팅된 상처는 그런 혼탁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스무드하게 잘 힐링되죠. 혼탁률 이런 것도 훨씬 더 낮다고 봐야 돼요.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상에서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실질적인 것은 해당 병원에 가서 그런 장비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수술을 하시는 해당 원장님께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부는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정보가 많거든요. 레이저 시력 교정술 네. 고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환자분 눈이 모든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스마일 프로가 고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일 라식이 더 좋다. 자기네 건 4세대, 5세대 라식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게 견제인가요? 그러면? 뭐 견제일 수도 있겠죠. 워낙에 스마일 라식이 보편화돼 있고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1000만 안을 달성해가지고 10년 넘게 스마일 라식이 주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거기서 몇 가지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잔여 각막, 사이드 컷이라든지 센터링, 뭐 레이저 조사 시간이 빠르다, 뭐 에너지가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각각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잔여 각막 부분은 스마일 수술의 원리 자체가 중간층을 제거를 하는 수술이에요. 유사 스마일 같은 경우도 원리 자체는 스마일 수술이랑 똑같거든요. 단지 이제 사이드 컷 그 부분 때문에 잔여 각막이 더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차이가 얼마 나진 않습니다. 사이드 컷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스마일 수술을 하다 보면은 레이저 된 부분을 렌티클이라고 하는데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수 눈 같은 경우에는 깡량이 너무 적어서 렌티클이 굉장히 얇아요. 박리를 하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드 컷이 있음으로 인해서 박리하는 데 좀 더 편안한 부분도 있고 저도수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링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기계가 알아서 센터를 잡아서 검사 결과를 보내서 센터링을 잡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계에서 센터링을 잡아주면 그걸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손을 좀 덜 탈 수는 있어요. 단점은 수술하다가 변수가 생겼을 때 석션 로스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석션 로스가 생겼다? 그런 유사 스마일 같은 경우는 재수술 못합니다. 바로 몇 개월 지나서 라섹을 해야 돼요. 스마일 같은 경우는 센터링은 의료진이 이제 각각의 노하우와 경험에 의해서 센터링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석션 로스나 생기거나 변수가 생겼을 때 바로 이어서 마무리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까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레이저 조사 속도가 빠르다. 조사 속도가 빠른 건 맞아요. 실제 레이저가 나가는 시간을 보면은 프로는 월등하게 10초 정도로 빠르고 일반 스마일 같은 경우 26에서 28초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유사 스마일은 30초 이상 좀 걸리거든요. 레이저 조사가 빠른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레이저라는 게 결국에 눈에 맞을 때는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를 정해서 레이저가 가야 되거든요. 이 스캐닝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가 아무리 빨라도 빨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렇게 레이저 칠 부분을 스캐닝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편안할 수가 있고 석션 로스가 잘 생긴다? 뭐 세게 잡는다. 세게 잡으면은 그만큼 환자분이 느끼는 압박감은 통증이 좀 더 있을 거고 거기다 각막의 변형이 많이 생깁니다. 세게 잡을수록. 그럼 수술 결과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스마일 수술이 좋고 거기다 스마일 프로는
똑같은 원리를 더 짧은 시간 안에 변수를 줄여서 난시도 교정도 또 월등하게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수술은 이제 스마일 프로고, 협조가 잘 되거나 난시가 적거나 까다롭지 않은 눈들은 스마일 수술해도 결과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결과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일 기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되게 많아요. 1년에 만들 수 있는 그 기계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아닐 수 있습니다만 기계가 그거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 다녀오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국내에 아주 중요한 포럼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시력교정 수술에서 많이 하는 그 스마일 수술 있죠. 그 수술을 하는 안과 선생님들만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듣는 포럼이 있어서 참석하고 왔어요. 이 스마일 수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0만 원을 돌파했어요. 대한민국만 해도 한 160만 정도가 수술이 진행이 됐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스마일 수술을 했어요. 원장님께서 또 제일 먼저 포럼에서 발표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포럼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해주는 키노트 스피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스마일 수술에서 시작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 그런 시정 연설을 제가 하면서 그런 압축적인 그런 발표를 해줬죠. 발표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마일 수술, 스마일 프로 수술까지 이어지는 스마일 수술이 가져온 어떤 역사적 배경부터 또 스마일 수술이 가지고 있는 무슨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식 말고 스마일로 다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런 걸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스마일 수술함에 있어서 수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현재 뭐가 대두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많이 극복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또 한번 설명을 쭉 하고 또 앞으로 미래는 이 스마일 수술이 어떤 식으로 더 발전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미래의 발전 방향 이런 것도 제시하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요약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각막의 두께에 제한이 있는 그런 눈에서 스마일 수술은 라식 수술보다는 안전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조직에 대한 손상이 훨씬 적어요. 특히 스마일 프로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아주 신속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레이저 빔의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수루 안정성이나 수루 결과도 훨씬 더 좋죠. 아마 앞으로 이제 스마일 프로 이후의 단계에서도 더 발전이 이제 이어질 텐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빠른 속도로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발전했으니 AI가 도와주는 스마일 맞춤형 수술까지 우리는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거든요. 스마일 수술을 하면서 노안도 어느 정도 극복하는 스마일 노안 수술까지도 우리는 발전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이번 스마일 프로 장비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지금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발전시키면 스마일 노안까지도 해결될 수 있지 않나라는 방향성을 제시했겠죠. 안과에 이제 많은 수술들이 있죠. 이제 시력교정 수술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장비의 테크놀로지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앞으로 시력교정 수술은 지금보다도 계속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찍기 때문에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0.5